진리 이야기하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막 가슴 떨리게 하면 들어야 돼. 근데 내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로 진리는 뭔가 이 아니야. 터루라는 게 나무 털이 의해서 나온 말이거든. 그건 뭐냐, 판으로 찍어냈다는 얘기야. 털로 찍어냈다. 100%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털에 박은 이야기라는 얘기, 터루스는. 참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데 우리가 보통 진리라는 말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진리라는 건 진짜보다 리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 리를 불교에서는 법이라 그러고 독에서는 도라 그러는데 길이라는 것이고 또 법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법칙이라는 얘기지. 이건 신뢰해도 좋다.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영어의 그 터루선지 그거는 참이냐 거짓이냐 너 사귀지 마 뭐 이런 거야. 그거 좀 유치한 거야. 그거는 수준이하고. 어떤 사람이 진리를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전혀 동료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거짓말을 뒤집어 참이거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사실 참말을 한 거야. 그거 못 알아듣는 놈이 등신이라고. 사기치는 말을 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달 착륙 음모론이거든. 그 사기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 그 진짜 맞네 이게 나온다고. 그 달 착륙 음모론을 보고 그 달 착륙 그것도 음모론을 반박하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읽어도 음모론만 봐도 아, 달 착륙은 진짜네 이게 답이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지만 사실은 진실을 말한 것이다. 좀 말귀를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진실로 들린다는 거지. 그것이 진리의 힘이다.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참이냐 거짓이냐 아니고 말이냐 개소리냐 이거라고.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 많아. 문장이 그 호응이 안 된다고. 주어하고 수어가 연결이 안 돼. 박근혜 이야기한 거 봐. 그거 주어가 없잖아. 대부분 진리가 아닌 얘기들은 아예 문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문법에 대한 감각만 있어도 그게 거짓말인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어. 그게 거짓말인지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게 잘 넘어간다는 거야. 거의 90% 넘어가. 거짓말이 굉장히 잘 넘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 넘어가고 싶어 해. 거짓말이 그것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길이다. 이거는 노자 선생이 이제 도라고 얘기했고, 생명, 이거는 이제 완전성을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구조론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 나라는 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라는 게 뭐냐, 어떤 대칭이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내인 것은 내가 누구와 어떤 상대를 하기 때문에 나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말한 나를 김예수 그 아저씨를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지. 바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진리요? 그럼 아, 내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수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지. 그건 너잖아. 예수가 뭐 내가 하라고 그러는데 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가 내가 그랬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네가 이러면 반대로 180도로 반대로 알아듣는 거 아니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예수가 얘기했잖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들을 수 있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얘기지. 알아들으라 얘기지.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직역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해라. 좀 알아들으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진리라는 것은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은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다. 근데 예수가 논리학을 배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예수도 그저 직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기분이 나서 그렇게 한 거야. 기분 나서 그냥 갑자기 우쭐해가지고 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막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맞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그걸 기록해놨어. 근데 누군가가 자기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예수가 존나 많이 시부렸을 거 아니야. 그걸 맞네. 바로 이게 내 생각이야 하고 그 기록한 거야. 그 중요한 건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 쓰기 한 놈도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바로 내 얘기야. 이게 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얘기지. 이 인간은 미완성된 존재이고 이걸 완성시키는 것인데 그 보통은 이제 소성적으로 자기가 마음수를 많이 하면 자기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정신병 있는 사람 얘기고 보통 사람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뭐 마음수론 이런 거에서 완성시킨다는 건 초등학생 짓이고 이미 완성된 사람이 완성하는 것은 인류를 완성시켜야 된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면 전체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예수냐 노냐를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다면 이 모든 부분에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결국 진리는 있다 이 얘기고
근데 이제 그럼 진리가 없다는 건 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가 없다는 건 뭘까? 4차원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요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어. 그리고 내가 통신할 수 있는데 내가 얘하고 얘기해서 로또 복구를 당첨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러면 이제 진리가 없어지는 거지. 진짜로 유리 겔라가 초능력이 있어서 로또 복구를 미리 딱 보고 온다. 그건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경험이라고. 진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진리가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짜증나. 저 지구 없애버릴까? 그 지구가 내일 없어졌어. 그럼 진리가 없는 거야. 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진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이라고. 사실은 없을지도 몰라. 외계인이 오늘 갑자기 기분 나빠서 저 지구 기분 나빠 없애버려. 레이저포로 지구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진리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진리가 없게 많으냐? 도깨비. 그놈들 진짜 있다고 치고 그럼 진리가 없는 거라고. 도깨비들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부터 1+1은 5다 이렇게 막 해버리면 또 다른 도깨비가 아니다 6이다 막 이래. 도깨비들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모든 컴퓨터 다 고장나고 그 밀레니엄 바이러스 그것이 막 다 터져 모든 컴퓨터 다 폭발 이래가지고 지구 막 분열 이랬다 내일 아침에 지구 멸망. 이거 진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야. 확률적으로 보면 무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100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들어온 거라고. 당연히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귀신, 도깨비, 예수, 부처 이런 잡다한 온갖 것들을 다 목을 치고 삿된 것들을 다 목을 쳤다는 거지. 진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살벌한 얘기야.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직도 평행우주 이런 얘기하고 타임머신 그 새끼는 진리가 없다는 얘기야.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우린 진리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그 아저씨 로또 복구 다 당첨됐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베컴인가 그때 골을 못 넣었는데 유리겔라가 내가 초능력으로 방해했지 그런 거야. 그럼 그 새끼를 유리겔라를 암살해야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가능성은 진짜 존나게 많은 거라고. 진리가 있다는 건 참 진짜 다양한 거라고. 우리는 그 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진리가 없을 가능성 존나게 많다. 근데 다양하게 존나게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니까 좀 진리가 있더라. 굉장히 과학적인 검토를 알아낸 거지. 그냥 당연히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있다는 거는 진짜 충격적인 모든 귀신이나 잡된 그 우상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선택 중에서 진리가 있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특히 과학자들이나 좀 지식 있는 진리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있어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확률을 따라가고 그냥 막연한 신념이 있는 거지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 왜냐면 걔들은 진리가 없을 가능성은 존나게 많고 진리가 있을 가능성은 여기 살짝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찍으라면 진리가 없다는 데 찍지. 하필 여기 찍을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과학자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진리가 없다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어떤 아까 얘기한 트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확률을 통과한 것이다. 근데 진리가 왜 있냐?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진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진리는 있을 수밖에 없냐면 다른 진리하고 충돌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초능력이 있으면 또 초능력을 제압할 또 다른 초능력이 있다고. 그 유리겔라가 있으면 유리겔라 할배가 또 있는 거야. 그 죽었다가 돌아온 유리겔라 할배가 막 저승에서 다 뛰어와가지고 유리겔라 너 닥쳐! 그래가지고 막 베컴이 실축을 했는데 그 유리겔라 때문이라고. 유리겔라 할배가 다시 시간을 되돌려버린 거야. 사실은 베컴이 그때 실축을 안 했을지 몰라. 근데 베컴이 다시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속였어. 베컴이 실축했다고 믿게 만든 거야. 사실 그때 베컴이 넣었어. 근데 베컴이 사실은 로또를 넣은 게 아니라고 사실 넣었는데 유리겔라가 술을 써가지고 우리 모두 베컴이 안 넣었다고 믿게 만든 거야. 그러면 내일 또 뒤집어질지 몰라. 유리겔라 할배가 또 와가지고 안 돼 하고 막 다시 바로 잡아버린다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다. 일단은 우리는 산소로 호흡하는데 불소로도 호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산소 호흡밖에 없어 생명. 불소로 호흡이 가능한데 왜 호흡을 안 하냐면 산소 호흡파들이 다 지배해서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진리는 다른 진리를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진리가 있다는 건 다른 진리가 있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다는 얘기지. 모든 아미노산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중에 한 개의 아미노산만 있어. 반대쪽 아미노산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럼 확률적으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아미노산도 있으면 이런 아미노산도 있다.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도 있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의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이 그 생명체로 진화할 가능성을 없애버린 거라고. 진리는 비진리, 다른 진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진리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최근에 이제 연구한 개념이 생태적 지위. 개념을 하나 생각해낸 거라고. 생태적 지위라는 거는 일단 어떤 바위가 있는데 여기 빗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다고. 여기에 있는 바위하고 요 주변에 있는 바위가 이끼가 다른 이끼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생태적인 어떤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도마뱀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도마뱀이 그 쿠바 도마뱀한테 밀려가지고 15년 만에 발바닥 크기를 2배로 키웠어. 자기들 더 잘 달라붙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도마뱀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쿠바 도마뱀이 나타난 거야. 아,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빨리 발바닥 키우자 이래가서 전략을 바꿔서 15년 사이에 막 진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예수 중요한 것은 경쟁자가 나타나면 진화를 해. 근데 경쟁자가 안 나타나면 진화를 안 해. 그 동물에게는 생태적 지위가 있다. 예를 들면 나무라면 참나무는 좀 뭐 그늘에 살고 소나무는 좀 양지에 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이 있다고. 그것이 생태적 지위라는 거지. 그런 생태적 지위를 바꾸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도 원래는 돼지였는데 돼지하고 똑같은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깨를 써가지고 이 팀을 만들어서 생태적 지위를 획득한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생태적 지위를 변화시켰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쁜 동물이 많이 있는데 주로 사막이라든가 격리된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인간도 격리된 지역에 사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식인종 뭐 이런 놈들 있잖아. 그 일본도 그 뭐야 브라꾸민 차별이 왜 있냐면 주로 격리된 지역에 사는 브라꾸민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을 죽여. 도시에 사는 사람이 브라꾸민 마을에 가면 죽여버리는 거야. 격리된 지역에 살면 인간이 어떤 가치 판단을 안 한다고. 사람 먹어도 되는데 왜 힘들게 사냥하지? 그냥 얘 먹으면 되잖아. 그냥 잡아 먹으면 되지. 왜 그 사냥하러 다니냐고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른 길로 이끈 거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굉장히 가만 놔두면 흉악해져.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야만해져, 인간들. 둘이서 그냥 같이 잘 놀다가 가위바위보 하다가 갑자기 푹 죽여버린 거야. 너 왜 죽였어? 그러고, 왜 죽였지? 그러고. 죽을 수도 있지? 그러고. 살다 보면 죽는 거야? 그러고.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좀 문명인이 된 것은 굉장히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육은 꼭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 4대강에서 물고기 죽는다고 막 엄청나게 물고기 4대강에서 물고기 죽었어 하고 괴로워하잖아. 근데 좀 아는 사람들은 4대강에 가보면 4대강 아니라도 자연 상태에서 물이 맑아도 제첩이나 조개 이런 거는 90%가 싹 죽어버리는 게 많아. 안 가봐서 그렇지. 나같이 노숙한다고 막 강바닥에서 막 이렇게 살면 가뭄이 들면 제첩 요만한 조개 있잖아. 그리고 말조개 이만한 거, 조그만한 것도 거의 99%가 죽어버려. 그냥 수위가 줄어버리거든. 그럼 조개가 다 죽지 뭐. 자연 상태에서 특히 격리된 지역에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바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어.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이제 끔찍한 집단 학살은 그 주로 격리된 사막 이런 고립된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쟁은 사실은 정확한 단어가 아니고 상호작용이다. 경쟁은 어떤 성자와 패자가 있는 것이고 상호작용은 어떤 파트너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해. 그러니까 상부구조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파트너가 있으면 상부구조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럼 진리가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를 공간적인 존재로 보는데 사실은 존재라는 것을 시간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공간에 있다는 거지. 공간이 있으면 여기 뭐가 있다면 이게 뭘까? 이 본질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글 쓰는 도구다. 이 자체에 어떤 본질이 있다는 거지. 근데 시간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걸 귀를 후비면 이거는 규비계다. 이빨을 후비면 이거는 유수계다. 이 자체에 어떤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에 본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는 게 공간적으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더 풍성하게 많이 본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는 게 이 대성이다. 그냥 공간적으로 보는 게 소성이다. 그래서 대성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진화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를 공간적으로 보지 않고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생태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등산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등산복을 입던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내가 그걸 예언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신문사에서 그런 소리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그런 소리 했는데 이게 앞으로 등산복을 입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 일어날 것을 내가 예측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등산복을 입든 뭘 입든 그거 지 맘이지. 내가 이렇게 등산복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낼 거 아니야. 화를 하라고 일부러 그래서 놓은 거야. 등산복 입으면 우리가 왜 외국인 눈치를 봐 그러고 막 우리 마음이지. 그런데 그 이미 눈치를 보고서 내가 봤을 때 왜 우리가 외국인 눈치를 봐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국인을 등쳐먹을 수 있을까? 중국인을 착취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지. 중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관광 적자가 해소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이걸로 중국 사람을 낚아야 되겠다. 우리도 좀 신선한 등산복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구라치면 중국인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넘어온다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자연에도 있다는 거지. 자연에도 생태계에도 생존 경쟁이 아니라 디자인 경쟁으로 이미 가고 있다. 거기 제일 심한 게 아까 얘기한 호주 새가 엄청 많아. 우리는 이제 새가 별로 없어. 왜냐하면 독수리나 매가 새를 잡아먹거든. 고양이. 근데 호주는 고양이가 없어.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고양이 없어. 새를 안 잡아먹는 거야. 그 독수리도 없어. 매도 없어. 새는 존나게 많은데 그 새를 잡아먹으려는 천적이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그냥 막 자유롭게 돼. 그 새가 막 갑자기 머리를 빗고 막 옷을 좀 좋은 거 입고 막 이렇게 패션 감각을 이러고 다니는 거야. 우리나라 새는 왜 숨어서 싹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새는 남 눈에 안 띄려고 까마귀 머리가 까맣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자기를 못생기게 보이려고 등산복을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등산복 입는 심리가 눈에 안 띄려는 거야. 남들도 다 등산복이 나도 이렇게 울긋불긋해서 눈에 안 띄려고 숨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호주 새들은 막 갑자기 막 이래가지고 몸매도 별거 안 돼. 이러고 있다고. 왜 호주 새는 그러냐고. 천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잡아먹을 놈이 없어. 호주 새들은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막 멋있어. 그리고 뻔뻔스럽게 사람이 걸어오는데 새가 딱 보고 있어. 우리나라는 새가 저기 있는데 가면 도망간다고. 근데 호주 새는 이러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캥거루도 도망 안 가. 로드킬로 굉장히 많이 죽는데 자동차가 오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바꿔버린 거지. 그러니까 호주 놈들은 천적이 없다 보니까 새들이 굉장히 뻔뻔스러워서 굉장히 이 새가 예쁘고 알록달록 컬러가 좋아. 굉장히 자기과시적이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살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인간이 좀 살만하면 호주새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살만하지 않아. 그래서 등산복 이런 거 입고 막 울긋불긋하게 섞여서. 근데 등산복을 입었다 중요한 거 꼭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입어. 여기 막 이렇게 색깔을 잔뜩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거지처럼 누더기를 입는다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등산복은 구조될 때를 대비해서 눈에 잘 띄라고 빨간 옷 이런 거 입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은폐야. 자기를 감추려는 거야. 적당히 넘어가자 이거라고. 우리나라 새들도 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화려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서도 이 식량이 풍족해지면 디자인 경쟁으로 넘어가서 효율 경쟁이 아니고 화려함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현대차도 안 팔리고 이제 큰일 났어.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이제 이거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인류 문명도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생존 경쟁 단계야. 앞으로 21세기, 22세기 돼서 막 저온 핵융합 이런 게 나오고 막 토륨 발전해서 전기가 에너지가 굉장히 풍족해지면 인간들도 다 호주새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잘난 척하고 굉장히 어시되고 이쪽 경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우리는 생존 경쟁이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지배되고 있다고. 근데 미래의 사회는 디자인 경쟁이다. 그냥 이 뽐내기 경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갈구어서 열등감을 주려고 한다고. 자기 잘난 척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잘난 척하면 매장돼. 잘난 척하면 니 잘났어 이런다고. 근데 선진국에 잘난 척하면 잘났네 이런다고. 그냥 다 잘났기 때문에 그게 열등감을 안 느끼는 거지. 우리는 잘난 척하면 열등감을 느껴. 그래서 내가 그 비정상회담 그걸 안 봤는데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 외국 사람은 다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는데 한중일만 불행하다고 하는 거야. 제일 불행한 일본 사람, 그 다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그나마 좀 덜 불행했어. 일본 사람이 제일 불행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다. 돈이 없어서
항상 돈 때문에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까지 올 정도면 돈 걱정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은 그나마 중국 사람보다 약간 돈 걱정을 덜 한대. 한국 사람 그나마 약간 더 행복한 거라고. 아까 이 생존 경쟁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일단 캐나다 사람 거기 출연했는데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행복하냐니까 자기 빚이 1억밖에 없는데 원래 빚이 좀 줄었대. 원래 빚을 한 500만 원 갚아서 1억에서 한 9,500만 원 됐대.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야. 한국 사람은 야 빚이 9,500만 원 있으면 불행해 그럴 거 아니야. 생존 경쟁이냐 디자인 경쟁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의 변화라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내가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그 목적이 소성이냐 대성이냐 이건데 지금까지 이제 진리 이야기하는 사람 주로 이제 개인의 구원, 스트레스를 없애주겠다, 고민을 해결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생존 경쟁이라고. 근데 미래 사회는 디자인 경쟁이기 때문에 소성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번뇌를 벗어나겠다 이건 답이 없다는 거지. 그것보다는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세상을 흔들어 놓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지. 생태적 지위를 높여야 된다. 생태적 지위는 생존 지위가 있고 디자인 지위가 있는데 옛날 인도 카스트 계급 보면 브라문 계급은 이거 하고 있고 밑에 그 천민들은 이거 하고 있다고. 우리도 좀 디자인 쪽으로 생태적 지위를 높여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생태적 지위는 어떤 한 개인에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집단 단위로 답이 나온다. 한 개인이 내가 잘났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어떤 개인이 깨달았다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구원되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인류 전체가 구원되지 않으면 개인이 구원되지 않은 거라고. 인류 전체의 어떤 생태적 지위가 높아졌느냐 이거지. 미래를 좀 예견하건대 미래 사회는 생존 경쟁에서 디자인 경쟁으로 넘어가면서 그 디자인 쪽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생태적 지위를 높여서 밥 먹고 살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진리란 굉장히 좋은 거야. 왜 좋으냐면 진리의 어떤 본질 하나라는 거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가 두 개가 아니야. 초능력 뭐 이런 잡다한 이상한 아저씨들은 진리가 두 개라는 주의지.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진리가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을 즐겁게 한다는 거지.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나 길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지. 답이 나와 있다는 거지.